안녕 하고 5초 만에 다시 두 번째 편을 찍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개별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일이다, 좀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풀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풀고 싶은 이야기는 뭐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부터 꺼내면 너무 좀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니 나는 조국 대표님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걸 봤을 때 40대 이상은 그래 잘 모르니까 저걸 보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 30대들은 왜 저걸 비판을 하지? 저는 좀 얼떨떨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게 검색이 안 돼요, 여러분. 조민 씨의 재판 결과나 재판 기록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하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기소됐고 어떻게 수사가 돼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량이 나왔는지 검색이 잘 안 돼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자,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자, 77년생까지는 생활기록부가 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78년생인데 생활기록부라는 걸 거의 처음 시행하던 때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받으러 갔는데 봉사활동을 뭐 어디서 해오라 그러니까 이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우리 동네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래서 1호 해서 우리 왔는데 뭐 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자기네들 되게 수덕수덕 하더라고. 자기네들도 이런 거 처음 보니까 하다가 이제 골방을 하나 내어주고 무슨 서류를 이만큼 주더라고. 서류를 이만큼 주고 그 뒤에 파란 도장 스탬프를 찍고 그 칸 안에 빨간 도장 2개를 찍어라 라고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뭐 신나게 찍었어요. 신나게 찍고 이제 한 2시간인가 했나? 거기서 8시간 적어줬어요. 자,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시간 있으시죠? 인턴십을 한 분은 인턴십 한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봉사활동 하신 분들 8시간 봉사활동 적힌 날 8시간 하셨나요? 4시간 적혀 있는 날 4시간 하셨나요?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안 한 것도 많을걸요. 자, 조민의 입학 취소는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니 검찰이 이거 압수수색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수사를 할 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털어버리면 이것까지 찾을 수 있겠나 싶은 수사입니다. 뭐냐 하면 조민 씨가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활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 시간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걸로 대학 입학 취소를 시킨 거예요. 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대한민국 20, 30대 중에서 대학 입학 허가가 취소 안 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되나요?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털어야지? 아니, 다른 거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이 조민 씨를 수사한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를 사모펀드 비리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라는 걸 압수수색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들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다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조국 대표님은 친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겠어요. 검찰들이 원하는 것은 유죄가 아니다. 공소권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공소권 없으면 수사 대상이 사망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죠. 자, 이거를 다른 데 빗대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버지가 뭐 지하철역의 역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2시간 했는데 8시간 적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역장이니까 뭐 야 이거 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표창장이라도 하나 써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했어요. 자, 이걸로 당신은
의사가 됐지만 의사 면허도 취소당하고 석사학위도 취소당하고 대학 졸업도 취소당하고 대학 입학도 취소당하고 당신 아버지는 징역 4년 때려 맞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비유 아니냐고요? 똑같아요. 이 내용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걸로 정경심 교수는 4년 구속됐어요. 조민 씨는 고졸이 됐어요. 조국 대표님은 지금 뭘로 재판받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과정에서 의전원에서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조국에게 이 장학금은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국 당신은 간접적으로 저 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걸로 지금 재판받고 3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왜 3심 갔겠어요? 1,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3심 간 거예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조민 씨를 아빠 찬스로 의사가 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까? 조국 대표님과 정경심 교수님을 당신들은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20, 30대 여러분들? 이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모두 깨끗한 사람 그렇게 많아요? 조국 대표님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검색이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어떻게 이게 검색이 안 되지? 포털사이트에서 어떤 기사를 검색을 해도 아빠 찬스로 대학 가서 재판받아서 고졸됐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자, 윤석열이 제일 강조하던 게 뭐죠? 대선 때부터 공정과 상식이죠. 자, 그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상식적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뭔지 아세요? 일개 과장과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인터뷰했어요. 검찰이 그 사람과 골프장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모른다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당선이 됐어. 그래서 넌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어. 너는 이 죄 때문에 감옥에 2년 들어가야 돼. 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 일단 그 사진이 위조된 사진입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해 보이게 두 사람만 나오게 자르고 뒷배경을 골프장으로 해서 잘라서 편집한 사진입니다. 그거는 열댓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짓말이 맞다 치자고 100번 양보해서 맞다 치자. 일개 과장급 공무원 모른다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까? 그리고 그게 감옥에 2년이나 들어가야 될 중대한 사안이에요. 자,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랬죠.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 끼친 적 없다. 내 처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손해만 보고 나왔고 그 사람들하고 손절했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밝혀졌죠. 검찰이 그랬어요. 검찰이 조사 결과 김건희 세운수는 23억을 벌었다라고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분명히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했잖아. 이건 왜 기소 안 해요? 이건 왜 수사 안 하는데? 이건 분명히 거짓말로 밝혀진 거고. 그것도 누가 밝혔어? 검찰이 밝혔어. 그거 야, 흥분하게 기침 나오네.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밝혔잖아. 그러면 야,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이 그 거짓말이 2년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윤석열은 몇 년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공정과 상식에 빗대어서 물어볼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대통령이고 정당입니까? 이 검사가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재생한 녹취록은 편집본이고 악의적인 편집이다. 날조된 편집이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 전편이 재생이 되었거든요. 그 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관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시라. 기억나는 대로로만 말을 해라. 오래전 사실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도록 노력해보고
기억이 난 것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말을 대답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걸 잘라요. 그걸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저 사람한테 위증하라라고 사주를 했어. 이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사의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유죄가 1심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편집된 녹취본. 그리고 어떻게 구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증언을 한 증인에게 네, 맞아요. 저 위증했어요. 라고 대답하게 만든 거. 이 단 두 가지의 증거만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공정과 상식으로 강혜경의 증언이 심지어 증인 선서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했고 녹취록이 뻥뻥뻥뻥 터져 있는 명태균은 뭡니까? 지금 검찰 뭐 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한다고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해서 수사하고 거기에서 일했던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 70명이네요. 6, 70명이. 근데 창원지검에서 4명이 그거 수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창원지검의 지검장은 찐윤으로 완전 윤석열을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수사 잘하겠죠. 수사 너무 잘하겠죠. 말 됩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님이 그 정도 사안으로 지금 어쩌면 이거 유죄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명태균은 뭐며 명태균의 중원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위법 사실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은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검찰? 한 100명 달려들어야죠. 맞잖아. 그게 공정과 상식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찌제명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그 범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설의 날조의 위조가 가득한 기소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너네 쪽에 대통령, 너네 쪽에 영부인, 너네 쪽에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범죄자 찌제명이라는 말이 그 입에서 알아보고 나서도 나온다며 당신은 그냥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씨, 흥분해서 까먹었어. 또 남자 기침했어. 잠시만요. 조국 대표님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사건, 그 다음에 그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또 뭔가 큰 거 하나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였더라?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유튜브 그걸로 좀 넘겨보세요. 내가 생각 좀 할게요. 이거 끊기도 좀 애매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튼간에 한두 개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정권에서 지금 검사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집권당이 바뀌면 해체 수순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왜? 본인들이 자폭한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 상황을. 김건희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야당 정치인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끝이 나고 이 정권이 끝이 나면 그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테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없게. 그리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정상화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이 나서서 최선을 다할 테니
일단 믿고 기다려 봅시다. 저는 올해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내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보다도 특검법보다도 더 시급한 게 4년 중임제 개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작 5년 가지고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한 8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정치 인생에서 공약 이행률이 60% 70%만 돼도 야, 저 정치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공약을 잘 지키지라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공약을 90% 이상 항상 달성해서 하셨어요.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그런 분이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저렇게 좋은 대권 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편에서 올린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두 번째 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망쳐놓은 게 뭐 정도껏 망쳤어야지. 언론 망쳤지, 의료 망쳤지, 경제 망쳤지, 외교 망쳤지, 대북관계 망쳤지. 이게 못한 게 아니고 그냥 망가뜨려놨어요. 망가뜨려놨어요.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의 공기관을 작살을 내놨어요. 아니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이슈가 하루 이틀 빵 터지고 묻혔어요. 왜? 더 큰 이슈가 계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시작해서 하루라도 걸을 수가 없는 게 이걸 하루를 걸러버리면 그 뉴스를 못 따라가요. 너무 큰 게 터지니까. 여러분 김건희 디올백 있죠? 그거 지금 묻혔잖아요. 왜? 그거보다 훨씬 큰 게 2, 3일 주기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뭐 하는 나라입니까? 뭐 하는 정부입니까? 그리고 난 겁나요. 이거보다 더 큰 게 터질 수가 있나? 지금 온 언론이 명태균으로 시끄럽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정부여가지고 겁이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그 정도 사안이, 그 정도 규모의 사안이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걸로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권 끝나면 난 무섭다고. 몇천 명이 달려들어갈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보가 쏟아지잖아요. 민주당 쪽에. 공익 제보자들. 그런 상황입니다. 레임덕은 진작에 왔어요. 임기 전에, 취임 전에 레임덕이 왔다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2년 반이 넘어갔잖아요. 반환점이 돌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저 하루빨리 안 끌어내리면 진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현안 이야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방위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3가지를 첫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잣대이며 여러분들이라고 말 안 할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유튜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금 흥분했네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당분간은 정치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데
또 뭐 큰 게 터지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